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과거와의 마지막 정리였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태산이는 몰랐다. 은서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서는 초대장을 받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화려한 초대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다. 단지 차갑고 계산된 표정만이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거실 바닥에서는 4명의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모두 보조개가 있는 똑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깊은 갈색 눈동자도 똑같았다. 그 모든 특징은 태산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은서는 초대장을 찢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태산이가 그녀를 잔인하게 버렸던 그날을 기억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고통을 모두가 아는 소문거리로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독한 말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태산이는 결코 알지 못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나 마지막 시험관 시술에 배아 하나가 착상되었다는 것을. 모든 통계를 거스르고 그 시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은서는 4명의 일란성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 모두 태산이의 생물학적 아들이었다. 그의 거만함과 무관심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자란 아이들이었다. 은서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였다.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 것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때 그녀는 증거와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은서는 조용히 결심했다. 서울로 갈 것이다. 그리고 태산이가 준비한 그 화려한 무대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한때 그녀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는 태산이가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변명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의 거만함도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이미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 쌍의 작은 발걸음으로.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부산의 아파트는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다. 여기서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혼자 4아이를 키웠다. 아무도 몰랐다. 태산이도 몰랐고 그의 가족도 몰랐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숨겼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성이가 동생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민혁이와 민준이는 레고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4아이 모두 똑같은 얼굴이었다. 보조개가 있는 미소도 같았고 짙은 눈썹도 같았다. 모두 태산이의 흔적이었다. 은서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버린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태산이가 떠올랐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기억이 생생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태산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레스토랑에서 그녀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나는 가족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다. 은서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뎌야 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은서는 그 말들 속에서 천천히 부서져 갔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모든 것을 삼켰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을 때 의사도 놀랐다. 4명이에요. 4명 모두 건강합니다. 은서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출산은 힘들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그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강했다.
살아남았다. 은서처럼. 친구 지영이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너 미쳤어? 왜 태산이에게 말하지 않았어? 지영이는 화를 냈다.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격이 없어. 그는 우리를 버렸어.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다. 태산이가 먼저 손을 뻗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초대해서 모욕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은서도 준비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가 무대를 장악할 차례였다. 은서는 서울의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잔치 사진을 찍듯이 전문적으로 찍어주세요. 하지만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 될 거예요. 사진작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동의했다. 은서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 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녀는 오빠 준혁이에게도 전화했다. 준혁이는 전직 군인이었다.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은서야,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준혁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은서는 단호했다. 오빠, 나 혼자 갈 수 없어. 옆에 있어줘.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은서는 입을 옷을 골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옷이었다. 아이들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았다. 4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태산이를 닮은 얼굴들. 부모님께도 연락했다. 엄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지. 그런데 어디 가니? 은서는 거짓말을 했다. 친구 결혼식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금요일 밤 아이들을 부모님 집에 데려다 주었다. 민성이가 물었다. 엄마 언제 와? 은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곧 올게. 착하게 있어.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부산역에서 KTX를 탔다. 준혁이 오빠가 옆자리에 앉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복수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원하는 것인가? 준혁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네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태산이는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지 알아야 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차 안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장식이 보였다. 분홍색 풍선과 아기를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은서는 잠시 멈춰 섰다. 저 안에 태산이가 있었다. 그의 새 아내도 있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준혁이가 물었다. 준비됐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시작이야. 그들은 천천히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은서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네 아이의 사진과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증거였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산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가 정말 완벽한 아내야. 곧 아들을 낳을 거야. 태산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절친 재훈이만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태산아, 근데 은서 씨를 초대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재훈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태산이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우려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잔인함이었다. 태산이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녀가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의 말투는 냉정했다. 마치 은서가 물건처럼 느껴졌다.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친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태산이는 이미 결심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식사 후 태산이는 회사로 돌아갔다. 대형 금융회사의 이사였다. 넓은 사무실과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주말 행사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케이터링은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하객 명단도 화려했다. 은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보았다. 수진이가 배를 만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태산이는 그 사진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완벽한 가족, 성공적인 삶,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은서는 사진 작가를 만나고 있었다. 작은 카페였지만 조용하고 아늑했다. 사진 작가 혜리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은서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니까 전 남편분이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혼했는데 실제로는 네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는 믿기 힘들다는 투였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내일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혜린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대단한 용기시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모든 순간을 담아드릴게요. 그녀는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카페를 나와 은서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갔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미래를 꿈꿨다. 태산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태산이는 그녀를 버렸고 새로운 여자와 새 출발을 했다. 은서는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준혁이 오빠가 옆에 섰다. 은서야 아직도 고민돼?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나는 확신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 준혁이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혼자 네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강한 여동생이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혁이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있어서 든든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은서는 침대에 앉아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네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은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민성이가 대답했다. 응, 우리 착해. 엄마 언제 와? 내일 저녁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힘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통화를 끝내고 은서는 거울 앞에 섰다. 내일 입을 옷을 꺼내 걸어두었다. 검은색 원피스였다. 단정하고 우아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가방 안에서 사진 액자를 꺼냈다. 네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모두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미소였다. 태산이를 닮은 얼굴들. 이것이 증거였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은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확신이 더 컸다. 이것은 옳은 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은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태산이의 얼굴을 볼 것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반응이 궁금했다. 놀랄까? 화낼까? 아니면 부인할까?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태산이가 무엇을 버렸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서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행사 전날 저녁 태산이의 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수진이는 남편이 준비한 초대장 명단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은서. 전처의 이름이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태산이는 서재에서 나와 아내를 마주했다. 아, 그거? 태산이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은서를 초대했어. 별일 아니야. 그의 태도는 너무나 가볍고 무관심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별일 아니라고요? 당신 전처를 우리 아기 돌잔치에 초대한 게 별일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태산이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이해해. 그녀가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가족인지.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뿌리쳤다. 나는 당신의 복수 도구가 아니에요. 수진이의 외침이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전처에게 자랑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태산이는 당황했다. 수진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당연히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수진이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앉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태산이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은서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다. 수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슬픔에 잠겼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잘못 선택했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이미 후회가 밀려왔다. 거실에서 태산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은서에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수진이의 눈물이 떠올랐다. 임신한 아내를 울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태산이는 침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수진아, 미안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는 이미 잠들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었다. 태산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불편하고 답답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같은 시간 서울의 호텔 방에서 은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신발도 닦았다. 가방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정리했다. 출생증명서 4장이 있었다. 각각 민성, 민우, 민혁,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란에는 모두 박태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였다. 은서는 사진들도 준비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다.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앨범이었다. 태산이가 놓친 3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준혁이 오빠가 옆방에서 들어왔다. 은서야, 잠은 잤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안 와. 너무 긴장돼. 준혁이는 동생 옆에 앉았다. 내일 힘들 거야. 준비됐어?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응, 3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때가 왔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다. 혹시 태산이가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준혁이의 질문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 출생 직후에 미리 해놨어. 그는 부인할 수 없어. 준혁이는 동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너 정말 대단해. 은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 나한테는 네 아이가 있잖아. 새벽이 되자 은서는 샤워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다. 완벽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자연스럽지만 단정하게.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처럼 보이고 싶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검은색 원피스가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했다. 그녀는 준비됐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감 때문에 입맛이 없었다. 커피만 한 잔 마셨다. 준혁이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몇 시에 가? 은서는 시계를 보았다. 2시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2시 30분쯤 도착하자.
모두가 모였을 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작가 혜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어요. 2시 20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답장이 바로 왔다.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담아드릴게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보았다. 4명의 똑같은 얼굴이 그녀를 향해 웃고 있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싸울게. 은서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아직 4시간이 남았다. 가장 긴 4시간이 될 것 같았다. 오후 2시 호텔 연회장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청담동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성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성들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샴페인이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진이는 연회장 중앙의 특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분홍색과 흰색 풍선으로 장식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태산이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회장을 돌아다녔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걸었다. 회사 동료들이 축하했고 그는 겸손한 척하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만심으로 가득했다. 은서가 오나? 재훈이가 조용히 물었다. 태산이는 시계를 보았다. 곧 올 거야. 초대장을 보냈으니까. 재훈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태산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그녀에게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해. 하지만 태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왜? 이건 내 권리야. 그녀가 볼 필요가 있어.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 일어날 일이 두려웠다. 2시 30분 연회장 입구가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은서가 들어왔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했다. 옆에는 준혁이 오빠가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도 함께였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태산 씨 전처 아니야?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렸다. 태산이는 은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변했다. 더 강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다. 예전의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은서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당당하게 걸었다. 수진이를 향해 다가갔다.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축하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수진이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두 여성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태산이가 다가왔다. 은서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다. 마치 승자처럼 행동했다. 은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마울 일은 아니지. 볼 것이 있어서 왔어. 태산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많이 봐. 이게 진짜 가족이야.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가방을 열었다. 천천히 사진 액자를 꺼냈다. 4명의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뭐야? 태산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떨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아들들이야. 은서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뭐라고? 태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쳐다보았다. 은서는 사진을 태산이에게 건넸다. 민성, 민우, 민형, 민준. 4명의 일란성 쌍둥이. 모두 내 아들이야. 태산이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이들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보조개가 있는 미소, 짙은 눈썹,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았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태산이는 화를 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은서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장난이 아니야. 출생증명서야. 아버지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박태산. 서류를 받아든 태산이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법적 문서였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은서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시험관 시술 기억해? 이혼 후 6개월 뒤에 배아 하나가 착상됐어. 그리고 4명의 아이를 낳았어. 은서의 설명은 차분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연 회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당신 거짓말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태산이는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수진아, 나도 몰랐어. 진짜야. 하지만 수진이는 뒤로 물러났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는 연 회장을 나가려 했다. 친구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임신한 몸으로 넘어질까봐 걱정했다. 사진작가 혜리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태산이의 충격받은 표정, 수진이의 눈물, 구경꾼들의 놀란 얼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준혁이 오빠는 은서 옆에 서서 그녀를 보호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은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다. 태산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앞으로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며느리도 아닌 전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은서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건넸다. 손자들이에요. 4명이나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아이들은 어릴 적 아들과 똑같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오 하나님. 그녀는 무릎이 꺾였고 의자에 앉아야 했다. 태산이는 여전히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세운 완벽한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태산이는 마침내 물었다. 은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말해야 했는데? 너는 나를 버렸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모욕했어. 내가 왜 내게 말해야 해? 침묵이 흘렀다. 태산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가 한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서는 가방을 닫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어. 그래서 왔어. 너한테 다시 돌아가려는 게 아니야. 은서는 몸을 돌렸다. 준혁이 오빠와 혜린과 함께 연회장을 나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컸다. 태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은서가 연회장을 나간 후 침묵이 흘렀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회장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4명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어. 태산 씨가 몰랐다니 말이 돼.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여성들은 서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남성들은 고개를 저으며 태산이를 쳐다보았다. 태산이는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수진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었다. 나한테 거짓말했어.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으로 끊겼다.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배신감이 너무 컸다. 태산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아직도 사진을 들고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내 손자. 그녀가 몰랐던 내 손자가 있었다. 3년 동안 그들의 존재를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태산아.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태산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태산아. 어머니의 더 큰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태산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그의 얼굴 앞에 들었다. 이 아이들 봐. 네 아들들이야. 네가 버린 아이들이야. 그녀의 말은 냉정했다. 아들을 향한 실망감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태산이는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고? 은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알잖아.
네가 그녀를 버렸어. 네가 모욕했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태산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비난하는 눈빛이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재훈이가 친구에게 다가왔다. 태산아,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을 나가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수진이가 남편에게 다가왔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은서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태산이는 아내를 쳐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수진아, 미안해. 그의 사과는 공허했다. 수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웃음이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수진이는 남편의 가슴을 밀쳤다. 임신한 몸임에도 힘이 있었다. 나는 당신 복수 도구였어요. 은서 씨한테 자랑하려고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태산이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말로 은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아니야, 수진아, 너를 사랑해. 태산이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나 당신이랑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태산이는 얼어붙었다. 수진아, 제발 아기 생각해. 수진이는 배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요. 내 아기를 이런 남자 밑에서 키울 수 없어요. 수진이는 연회장을 나갔다. 친구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태산이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태산이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를 피하듯 빠르게 나갔다. 연회장에는 화려한 장식만 남았다. 분홍색 풍선과 케이크, 축하 현수막.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재훈이는 친구 옆에 남아 있었다. 태산아, 집에 가자.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태산이는 벽에 기댔다. 현기증이 났다. 이게 꿈이야. 태산이는 중얼거렸다. 악몽이야. 곧 깨어날 거야. 재훈이는 친구의 어깨를 잡았다. 태산아, 현실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태산이는 거울을 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남자. 이제는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차 탔을 때 태산이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4명의 아이가 웃고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들, 가슴이 답답했다. 나 뭘 해야 해? 태산이가 물었다. 재훈이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 그리고 은서 씨한테 사과해야 할 거야. 사과? 태산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과로 해결될까?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시작은 해야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으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이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다.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고 화장대도 깨끗했다. 그녀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다. 태산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사진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성, 민우, 민형, 민준. 내 이름을 읽으며 현실감이 조금씩 밀려왔다. 자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다. 3년 동안 자신을 몰랐던 아이들, 은서 혼자 키운 아이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홀로 감당한 삶. 죄책감이 밀려왔다. 전화가 울렸다. 회사 상사였다. 박 이사, 내일 사무실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산이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밤이 되었다. 태산이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되새겼다. 은서의 차가운 눈빛, 수진이의 눈물,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다. 새벽 4시 태산이는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태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월요일 아침 태산이는 회사로 향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인사하는 직원들이 없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다. 복도를 걸으며 태산이는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들었다. 4명의 숨겨진 아들이래. 전철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어? 정말 최악이야.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등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이사회 회의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오전 10시, 1시간 후였다. 태산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준비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사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의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박 이사, 주말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산이는 목이 메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장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이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는 충격을 받았다. 언론 벌써? 어떻게? 의장이 태블릿을 밀어 보였다. 화면에는 기사 제목이 보였다. 대형 금융사 이사 숨겨진 내 아들 폭로. 전처 공개 망신당해. 기사를 읽으며 태산이는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은서와의 이혼 이유, 불임 모욕, 새 아내와의 재혼, 그리고 돌잔치에서의 폭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들도 게재되어 있었다. 박 이사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의 말은 명령이었다. 태산이는 항변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급 휴직입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회의실을 나오며 태산이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품을 챙겼다. 동료들은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산아, 나 지금 은선에 가고 있어. 태산이는 놀라 차를 세웠다. 엄마, 뭐라고요? 손자들을 만나야지. 3년을 놓쳤잖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도 가고 싶어요. 태산이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했다.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다. 태산이는 핸들을 세게 쳤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멀리했다. 가족들 모두 등을 돌렸다.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부산 은서의 아파트 앞에 엘리자베스가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나타났다. 두 여성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어오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다. 거실에는 4명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얘들아. 할머니야.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어머니 뒤로 숨었다. 괜찮아.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은서가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보여줬다. 봐. 이게 너희 아빠 어렸을 때야.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다. 우리랑 똑같아. 민우가 소리쳤다.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다. 3년 동안 놓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은서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다. 엘리자베스가 따라왔다.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태산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닦았다. 이 아이들을 볼 자격도 없지만 제발 기회를 줘.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 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다. 조건이 있어요. 태산이는 아직 만나지 못해요. 제가 허락할 때까지.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조건을 따를게. 두 여성은 거실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이미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장난감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줬다.
저녁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떠나야 했다. 아이들과 작별하며 다시 올 것을 약속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었다. 곧 올게. 약속해.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에게 키스를 했다. 문 앞에서 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웠어.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자들 만났다. 정말 예쁘고 건강하다. 너는 큰 실수를 했다. 바로잡아라. 태산이는 문자를 읽고 울었다. 그날 밤 태산이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은 외롭고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이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가진 것은 네 아이의 사진뿐이었다. 사진을 보며 태산이는 후회했다. 만약 은서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녀를 지지했다면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은서의 번호를 찾았다. 3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였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남자. 3년 동안 부재했던 남자.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태산이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요즘은 자주 피웠다.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부산의 아침은 평온했지만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나흘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은 예상보다 컸다.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진을 쳤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은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까봐 두려웠다.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아이들은 왜 밖에 나가지 못하는지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나갈 수 있어. 은서는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친구 지영이가 찾아왔다. 장을 봐서 가져온 식료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서야,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 양육비 문제도 있고 아이들 권리도 보호해야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다. 알아. 내일 상담 예약했어. 지영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태산이가 책임져야 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줬잖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은서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함이 폭발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수십 개였다. 모두 거절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품화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법무법인에서 온 메일이었다. 태산이의 변호사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친권 및 양육비 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 은서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태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은서는 답장을 보냈다.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다. 감정이 개입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젊은 여성 변호사 한율이 그녀를 맞이했다. 은서 씨 상황은 복잡하지만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DNA 증거도 있으니까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은서가 물었다. 한율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태산 씨 소득을 고려하면 월 500만 원 정도. 내 아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과거 3년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은서는 숨이 막혔다. 500만 원. 그 돈이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교육비도 걱정 없고 저축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산이가 동의할까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은 은서 씨가 가지고 면접 교섭권만 태산 씨에게 줄 수 있어요. 한율의 설명은 명확했다. 은서는 안도했다. 아이들을 빼앗길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산 씨가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니까요.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서의 표정이 굳었다. 절대 안 돼요. 그는 3년 동안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할 권리가 없어요. 한율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일지 있으세요? 병원 기록?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있어요. 매일 기록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은서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태산이와 다시 얽히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은서도 그런 일상을 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했다. 전화가 울렸다. 엘리자베스였다. 은서야, 내일 아이들 보러 가도 될까?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산이의 어머니였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은서는 결국 허락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했다. 할머니의 사랑도 필요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 고마워, 은서야. 네가 정말 훌륭한 엄마야.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은서는 한숨을 쉬었다. 훌륭한 엄마. 그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부담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부모님이 와서 돌봐주고 계셨다. 엄마,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변호사가 잘 처리해 줄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민성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은서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는 지금 바빠.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 보고 싶어. 민우도 말했다. 은서는 놀랐다. 아이들이 태산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돌잔치에서 짧게 본 것만으로도 인상이 남은 것이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은서는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태산이를 아이들과 만나게 해야 할까? 그가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를 줄까?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은서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이혼 당시가 떠올랐다. 태산이의 차가운 말들. 당신은 쓸모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 의미가 없어.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다. 그녀에게는 4명의 건강한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의 의미였다. 태산이가 뭐라고 하든 그녀는 훌륭한 엄마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를 보니 태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은서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아직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은서는 별을 보며 기도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앞으로 더 어려운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산이의 일상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당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 최악의 남편, 무책임한 아버지, 쓰레기 같은 인간,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다. 처음에는 읽다가 나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끄고 지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재훈이만 가끔 전화를 걸었다. 태산아, 밥은 먹고 다니니?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태산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응, 그냥 그래.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찾아왔다. 치킨과 맥주를 들고 왔다.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밥 먹어. 태산이는 기력이 없었지만 친구 때문에 먹으려 노력했다.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 서류 보냈어.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은서 씨한테는 연락했어? 재훈이의 질문에 태산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해. 재훈이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산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 변호사 통해서 양육비 협의하고 아이들 만날 방법 찾아봐. 그냥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태산이는 의욕이 없었다. 나 같은 아버지를 누가 원하겠어. 3년 동안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나는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야.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도 해야지. 생물학적 아버지잖아. 책임이 있어. 재훈이는 친구를 격려했지만 태산이는 무기력했다. 모든 것이 늦었다고 느꼈다.
재훈이가 돌아간 후 태산이는 다시 혼자가 됐다. 거실을 배회하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휴대폰을 켜니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손자들 만났다. 민성이가 너 닮았더라. 언제 책임감을 가질 거니? 어머니조차 실망한 투였다. 태산이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그를 맞았다. 박 이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은서 씨 측에서 양육비와 친권 문제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얼마나 내야 해요? 태산이가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월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과거 3년치 체불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상당합니다. 태산이는 계산했다. 3년이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웠다. 회사에서 무급 휴직 중이라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돈을 어떻게 구하죠? 재산을 처분하셔야 할 겁니다. 아파트나 자동차, 그리고 빨리 복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태산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만날 수 있나요? 태산이의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은서 씨가 허락하지 않는 한 면접 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태산이는 절망감에 빠졌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돈도 없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아내도 떠났다. 무엇이 남았는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강물이 어두웠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주머니에서 사진이 만져졌다. 네 아이의 사진. 어머니가 준 사진이었다. 사진을 꺼내 보았다. 민성, 민우, 민혁, 민준. 4명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자신을 닮은 얼굴들. 태산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눈물은 뜨거웠다. 미안해, 애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누구도 듣지 못할 사과였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천천히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다. 오늘은 아니다. 죽을 수는 없다. 아이들에게 빚이 있다. 갚지 못한 3년의 빚.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도망칠 수 없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형 금융사는 아니어도 다른 회사를 찾아야 했다. 수입이 있어야 양육비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스캔들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시도해야 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한참 침묵했다.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어떻게 하면 되죠? 태산이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일단 일자리를 구해 양육비를 벌어. 그리고 은서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전화를 끊고 태산이는 거울을 보았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됐다. 샤워를 하고 수염을 깎았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남자가 조금은 나아 보였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작은 변화부터.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첫째, 일자리 구하기. 둘째, 양육비 준비하기. 셋째, 은서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기. 넷째, 아이들 만날 기회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날 밤 태산이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희망이 보였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달이 흘렀다. 태산이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대형 금융사의 이사에서 작은 사무실의 평직권으로. 급여는 이전의 3분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의 스캔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태산이는 참았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였다. 일과 후 은행에 들러 은서 계좌로 돈을 보냈다. 양육비. 첫 달치였다. 금액은 많지 않았다. 변호사가 제시한 5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하지만 가진 것의 전부였다. 송금 후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양육비 보냈습니다. 적지만 매달 보낼게요.
아이들에게 잘 써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도 보내야 했다. 저녁에 어머니를 만났다. 엘리자베스는 아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일자리 구했구나.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곳이지만 일하고 있어요. 손자들 소식 궁금하지? 어머니가 물었다. 태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당연하죠. 매일 생각해요. 잘 크고 있나요? 엘리자베스는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 태산이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엄마, 제가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요? 태산이의 질문에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은서가 준비되지 않았어. 네가 더 보여줘야 해. 진심을. 어떻게요? 태산이는 절박했다. 꾸준함으로. 매달 양육비 보내고 아이들에게 편지 써봐. 당장 만나지 못해도 내 마음을 전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 집에 돌아와 태산이는 편지지를 꺼냈다. 오랜만에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민성, 민우, 민형, 민준에게 시작부터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만난 적도 없는 아이들에게. 안녕 얘들아, 나는 너희 아빠야. 미안해. 지금까지 없어서. 아빠가 잘못했어. 글을 쓰며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진 글씨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계속 썼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몰랐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어. 엄마가 혼자 너희를 키웠어. 정말 훌륭한 엄마야. 너희는 행운이야. 편지를 쓰며 태산이는 은서에게 감사했다. 아빠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은서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부산 은서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떠들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성이가 자랑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그림을 받아봤다.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야. 엄마랑 민우랑 민혁이랑 민준이랑. 은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 그림에 아빠는 없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아직 낯선 개념이었다. 저녁 후 우편물을 확인했다. 태산이에게서 온 편지가 있었다. 은서는 망설였다. 열어볼까 말까. 하지만 결국 열었다.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읽으며 은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다. 태산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까? 양육비도 입금되어 있었다. 금액은 적었지만 처음으로 받는 돈이었다. 은서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가 정말 책임지려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인가? 변호사 한율에게 전화했다. 태산 씨가 양육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한율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신호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두 달로 판단하기 이르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가 어디 있냐고, 언제 보냐고. 은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을 두세요. 태산 씨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몇 개월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한율의 조언은 현명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살아? 은서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아. 하지만 너희를 사랑해. 그럼 왜 안 보러 와? 민혁이도 물었다. 은서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은서는 거실에 혼자 앉았다. 태산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번의 배신으로 신뢰는 무너졌다. 다시 쌓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엘리자베스에게 전화가 왔다. 은서야, 태산이가 많이 변했어.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봐. 할머니의 부탁이었다. 아직은 안 돼요. 더 지켜봐야 해요. 은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네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아이들도 생각해줘. 그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해. 전화를 끊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행복과 자신의 상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태산이는 무엇을 더 보여주어야 할까?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거리를 두어야 할까? 답은 없었다.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산이는 매일 출근했다.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동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대화도 나눴다. 박 대리 요즘 괜찮아 보여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다. 태산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거만함은 사라졌다. 겸손해졌고 조용해졌다. 매달 첫째 날에는 양육비를 보냈다. 금액은 여전히 적었지만 빠뜨리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편지도 계속 썼다. 얘들아, 아빠야. 오늘은 날씨가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 보냈다. 어느 날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편지 잘 받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관하고 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태산이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아이들 만날 자격이 생길 때까지. 은서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읽음 표시가 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사에서는 작은 승진 기회가 왔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급여도 조금 올랐다. 사장이 그를 불렀다. 박 과장일 열심히 해서 고마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태산이는 감사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를 인정해줬다.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줬다. 태산이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급여가 오르자 양육비를 늘렸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여전히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은서는 이번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매주 부산을 방문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었다. 태산이에게 보내주는 사진이 그의 유일한 위로였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성이가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어. 어머니의 문자에 태산이는 웃음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만나지 못해도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어느 토요일 어머니가 제안했다. 태산아, 너도 부산에 와봐. 멀리서라도 아이들 보면 어때? 태산이는 망설였다. 은서가 허락할까요?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었다. 물어볼게. 은서에게 전화한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야, 태산이가 아이들 보고 싶어 해. 멀리서만 봐도 될까? 다가가지 않을게. 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공원에서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은서의 대답에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고마워, 은서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와. 공원에서 아이들 볼 수 있어. 토요일 아침 태산이는 일찍 출발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다. 비록 멀리서지만 부산역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해. 엘리자베스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공원까지 택시를 탔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아이들이 보였다. 4명이 함께 놀고 있었다. 은서가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태산이는 나무 뒤에 숨어 바라봤다. 민성이가 공을 차고 있었다. 민우는 그네를 타고 있었다. 민혁이와 민준이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네 아이 모두 건강해 보였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태산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것이 자신의 아들들이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 석 달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들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다. 가까이 가고 싶어요. 태산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약속했잖아. 멀리서만. 태산이는 참았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1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봤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은서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자격이 없었다. 민성이가 넘어졌다. 무릎을 다친 것 같았다. 태산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붙잡았다. 은서가 민성이를 안아 올렸다.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줬다. 엄마가 다 해결해주네. 태산이는 중얼거렸다. 자신은 필요 없었다. 은서가 완벽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버지 없이도 아이들은 행복했다. 시간이 되어 은서와 아이들이 공원을 떠났다. 태산이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다음에 또 와. 어머니가 위로했다. 언젠가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제일까? 몇 년이 더 걸릴까?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태산이는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은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시간만이 답일까?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다. 편지를 썼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너희를 봤어. 멀리서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봤어. 정말 예쁘더라. 아빠는 언젠가 너희와 함께 놀고 싶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태산이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 아이들과 함께할 자격을 얻을 때까지. 이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그날 밤 태산이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악몽 대신 아름다운 꿈을 꿨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노는 꿈을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길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날씨도 따뜻해졌다. 태산이는 꾸준히 일했고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 편지도 계속 썼다. 이제는 아이들의 답장이 가끔 왔다. 아빠 안녕하세요. 민성이에요.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서툰 글씨로 쓴 편지였다. 태산이는 그 편지를 보며 울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인정했다. 아빠라고 불렀다. 즉시 답장을 썼다. 민성아, 상 받았다니 자랑스러워.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어. 편지를 보내며 가슴이 벅찼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큰 의미였다. 엘리자베스는 은서에게 제안했다. 은서야, 태산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양육비 보냈어. 편지도 계속 쓰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줄래? 은서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변호사 한율과도 상의했다.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한 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공개 장소에서 짧게. 한율의 조언이 결정에 도움이 됐다. 은서는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부산 공원에서 1시간만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기쁨에 떨었다. 고마워, 은서야. 정말 고마워. 태산이는 어머니에게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번 토요일 준비 잘해.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다. 태산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선물을 사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훈이에게 전화했다. 야, 나 아이들 만나 뭘 준비하면 좋을까?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 간단한 선물이랑 진심만 있으면 돼.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을 샀다. 4개의 작은 자동차와 공룡 인형들. 화려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포장도 정성스럽게 했다. 옷도 새로 샀다. 편안한 청바지와 밝은 색 셔츠.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옷이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안녕 얘들아, 아빠야. 말이 자꾸 꼬였다. 토요일 아침 일찍 부산행 기차를 탔다. 손에는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평생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중요한 회사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떨렸다. 부산역에 도착해 공원으로 향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2시 정각, 멀리서 은서와 아이들이 보였다. 4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왔다. 엘리자베스도 함께였다. 태산이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이들은 태산이를 보고 멈춰섰다.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은서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분이 너희 아빠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안녕. 태산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나서 반가워. 민성, 민우, 민형, 민준.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눈물이 났다. 민성이가 먼저 다가왔다. 아빠예요? 진짜?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야. 민성이는 아빠를 빤히 쳐다봤다. 편지 쓴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편지 썼어. 민우가 물었다. 왜 이제 와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태산이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혁이와 민준이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었다. 태산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선물 가져왔어. 받을래?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와, 자동차다. 민우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함께 공원 잔디밭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태산이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다. 은서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지켜봤다.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엘리자베스가 옆에 앉았다. 잘했어, 은서야.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워요. 엘리자베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났다. 태산이는 아이들과 공놀이도 하고 그네도 밀어줬다. 민준이가 넘어졌을 때 무릎을 닦아주고 반창고를 붙여줬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의미가 컸다. 아빠 또 와요? 민성이가 물었다. 태산이는 은서를 쳐다봤다. 그녀가 결정할 문제였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자. 태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은서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작은 진전이었다. 아이들과 작별할 때 태산이는 눈물을 참았다.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민성이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아빠 안녕? 그 한마디에 태산이는 무너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안아줬다. 잘했어 아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태산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색깔이 더 선명했고 공기가 더 맑았다. 희망이 보였다. 긴 여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집에 도착해 일기를 썼다. 오늘 아이들을 만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비록 1시간뿐이었지만 평생 기억할 것이다. 다음 달을 기다리며 더 노력하겠다. 그날 밤 태산이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성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것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달 만남이 잡혔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더 편안해 보였다. 태산이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빠, 4명이 동시에 소리치며 안겼다. 태산이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이 순간을 위해 한 달을 기다렸다. 뭐 하고 놀까? 태산이가 물었다. 민우가 대답했다. 축구하고 싶어요. 공을 가져와 함께 뛰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은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하지만 이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태산이가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도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중요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산이가 김밥을 준비해왔다. 직접 만든 것이었다. 맛있게 먹어. 서툴게 만든 김밥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다며 먹었다. 민혁이가 물었다. 아빠가 만들었어요? 응, 처음 만들어봤어. 태산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요리를 배웠다. 아이들에게 직접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아직 서툴렀지만 연습하면 나아질 것이다. 맛있어요. 민준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태산이는 그 칭찬이 세상 어떤 상보다 값졌다. 아들의 인정. 그것이 그가 원했던 전부였다. 식사 후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민성이가 아빠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태산이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아빠 다음에 언제 와요? 다음 주에도 올게, 약속해. 은서가 개입했다. 다음 주는 안 돼요. 아이들 유치원 행사 있어요. 태산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올게요. 괜찮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는 시간이 왔다. 아이들이 아쉬워했다. 아빠 가지 마요. 민우가 옷자락을 잡았다. 태산이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빠도 가기 싫어.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나자 약속.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태산이는 은서에게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은서는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잊지 마세요. 알아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태산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서는 그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 거만한 남자는 사라졌다. 이제는 겸손하고 진심 어린 아버지가 있었다. 서울로 돌아와 태산이는 육아책을 샀다. 도서관에서 빌려 밤마다 읽었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배웠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업무에 더 집중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 상사가 그를 불렀다. 박 과장 요즘 일 잘하네요. 승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산이는 감사했다. 더 많은 양육비를 보낼 수 있었다. 매주 아이들과 통화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눴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민성이가 신나게 이야기했다. 태산이는 모든 말을 경청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의 작은 성취도 크게 칭찬했다. 아버지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3년을 놓쳤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것이다.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아빠, 우리랑 살 수 있어요? 태산이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가능할지도 몰라. 아이의 실망한 표情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거짓 희망을 줄 수 없었다. 은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의 아버지로 인정받았지만 가족이 되기까지는 멀었다. 그날 밤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우가 저한테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은서는 한참 후에 답장했다.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따로 살지만 아빠는 항상 있다고. 그녀의 답장은 따뜻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2달 후 만남에서 태산이는 작은 공룡 모형을 가져왔다. 4개의 다른 색깔이었다. 이거 너희 거야. 아빠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야. 아이들이 기뻐하며 받았다. 고마워요, 아빠. 민혁이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안겨왔다. 가장 조심스러웠던 아이였다. 이제는 마음을 열었다. 태산이는 감동받았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이들 모두가 자신을 받아들였다. 공원에서 소풍을 즐겼다. 태산이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 나눴다. 아이들이 유치원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태산이는 하나하나 기억했다. 다음에 만날 때 물어볼 것이다. 아빠도 친구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응, 삼촌이 있어. 언젠가 소개시켜줄게. 재훈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친구도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헤어질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조금 덜 아쉬워했다. 다음 주에 또 보니까 괜찮아요. 민성이가 말했다. 이제는 정기적인 만남이 익숙해졌다. 은서가 처음으로 태산이에게 말을 걸었다. 커피 한잔 할까요? 태산이는 놀랐다. 네,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다. 아이들은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태산이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감사하죠. 기회를 주셔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은서의 말은 솔직했다. 하지만 노력하는 건 인정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천천히 갈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컸다. 은서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태산이는 희망을 가졌다. 언젠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여름이 다가왔다. 태산이와 아이들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은서도 더 이상 모든 만남에 참석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나 은서의 부모님이 대신 왔다.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밤 태산이는 은서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민성이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태산이는 즉시 일어났다.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부산대학교 병원이에요. 하지만 오실 필요 없어요. 은서는 거절했지만 태산이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다. 회사에 긴급 휴가 신청을 하고 새벽 첫 기차를 탔다.
가슴이 조였다. 민성이가 무슨 병인지 걱정됐다.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기차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다. 부산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소아과 병동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이 떨렸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병실 번호를 찾았다. 문을 열자 은서가 보였다. 민성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태산이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왔어요? 민성이가 아프다고 해서요. 어떻게 안 와요? 태산이는 침대로 다가갔다. 민성이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무슨 병이에요? 폐렴이에요. 감기가 심해져서. 은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젯밤부터 열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에 왔어요. 입원하라고 해서. 태산이는 아들을 쳐다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민성아. 조용히 불렀다. 아이가 눈을 떴다. 아빠? 약한 목소리였다. 응? 아빠 왔어. 괜찮아? 민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아파요. 태산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작고 뜨거운 손이었다. 금방 나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을게. 민성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다시 잠들었다. 은서에게 돌아섰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가서 좀 쉬세요. 밤새 깨어 있었잖아요. 은서는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야죠. 하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발요. 한두 시간만이라도 저 믿어주세요. 태산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2시간 후에 올게요. 뭔가 있으면 전화해요. 은서가 나간 후 태산이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지켰다. 민성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기도했다. 빨리 나아달라고, 건강해달라고, 자신이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보호자세요? 네, 아빠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아드님 잘 회복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몇 시간 후 민성이가 깼다. 아빠 아직 있어요? 응, 계속 여기 있을 거야. 태산이는 물을 떠다 줬다. 아이가 조금 마셨다. 고마워요, 아빠. 당연하지, 아빠니까. 태산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었다.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는 것, 위로하는 것. 은서가 돌아왔을 때 조금 쉰 얼굴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자고 있어요. 조금 전에 물도 마셨어요. 태산이는 보고했다.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을게요. 태산이가 제안했다. 회사는 어떡하고요? 휴가 냈어요. 며칠 동안 여기 있으려고요. 은서는 놀랐다. 정말요? 네, 민성이가 나을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괜찮다면. 태산이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요. 같이 있어요. 그날 밤 사람은 교대로 민성이를 돌봤다. 한 명이 자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깨어 있었다. 밤새 열을 확인하고 링거를 체크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새벽에 민성이의 열이 조금 떨어졌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틀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태산이와 은서는 안도했다. 아침이 되어 다른 세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왔다. 민우, 민혁, 민준이 형을 보며 걱정했다. 형 괜찮아? 민성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돌봐줬어. 아이들이 태산이를 보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태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이 순간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느꼈다. 복도에서 은서가 태산이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태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많이 변했어요. 은서의 말에 태산이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덕분이에요. 기회를 줘서.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틀 후 민성이는 퇴원했다. 태산이도 부산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돌봤다. 호텔에 묵으며 매일 은선의 집을 방문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놀아줬다. 아빠, 우리랑 계속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일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해. 주말마다 올게. 아이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은서가 역까지 배웅 나왔다.
정말 고마웠어요. 민성이 돌봐줘서.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네, 조심히 가요. 은서가 손을 흔들었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적대감이 아니라 동반자 같은 느낌. 태산이는 희망을 느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태산이는 생각했다.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앞으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민성이의 병원 사건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태산이와 은서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대화가 늘었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어색함은 사라졌다. 태산이는 서울 회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매주 부산을 오가는 것이 힘들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어느 날 상세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부산지사로 발령 가능할까요?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산 왜? 서울에서 잘하고 있잖아. 태산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부산에 있어서요.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상사는 한참 생각했다. 부산, 지사는 작아. 급여도 줄어들 텐데.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태산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예전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알겠네. 인사팀에 문의해보지. 상사는 태산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하는 거 보기 좋아. 응원할게. 태산이는 감사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며칠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부산지사 자리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령 가능해요. 태산이는 기뻤지만 은서에게 먼저 말해야 했다.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 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주말에 부산에 갔을 때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 부산으로 발령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여기로 오시려고요? 네.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요. 물론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도시에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태산이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아이들은 좋아할 거예요.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따로 사는 게 맞아요. 알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볼게요. 약속합니다.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환영해요, 부산에. 다음 달 태산이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해운대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은선의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가까웠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 적당했다. 부산지사는 작았다. 직원도 5명뿐이었다. 하지만 편안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업무 강도도 적당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첫 주말 아이들에게 새 집을 보여줬다. 아빠 집이야. 작지만 아늑하지? 아이들이 신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다. 민우가 물었다. 아빠 여기서 자요? 응. 이제 부산에서 살 거야. 우리 자주 올 수 있어요? 민혁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태산이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장난감 상자를 마련했다. 여기 너희 놀 거 놔둘게. 올 때마다 가지고 놀아. 저녁에 네 아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아이들이 맛있다며 후루룩 먹었다. 아빠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의 칭찬에 태산이는 뿌듯했다. 은서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집을 둘러봤다. 깨끗하네요.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아요. 태산이는 웃었다. 요즘 청소하는 법 배웠어요. 아이들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변했네요. 은서의 말에. 태산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할게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인정하는 표정이었다. 한 달 후 은서가 제안했다. 다음 주 아이들 소풍 가는데 같이 갈래요? 태산이는 놀랐다. 제가 가도 돼요? 아이들이 아빠도 가면 좋겠다고 했어요. 은서의 말에 태산이는 기뻤다. 소풍날 태산이는 일찍 준비했다. 김밥과 과일을 챙겼다. 은선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버스를 탔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였다. 처음으로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다. 공원에 도착해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다른 부모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이좋은 가족이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은서는 애매하게 웃었다.
태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으며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아이들도 행복해 보이고.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은서는 솔직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산이는 감사했다. 시간을 주셔서 고마워요.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지쳐서 잠들었다. 4명 모두 은서와 태산이 무릎에 기대어 잤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사진 찍을까요? 태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셀카를 찍었다. 6명이 함께 있는 사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서가 물었다. 부산 온 거 후회 안 해요? 태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있어요. 은서의 말은 진심이었다. 태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의 인정. 그것이 그가 원했던 전부였다. 늦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다. 문 앞에서 은서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와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태산이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꼭 올게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며 태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밝게 빛났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다. 은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부산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더 나은 교육 기회가 서울에 있었다.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려고요. 은서가 태산이에게 말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서울로요? 언제요? 목소리가 떨렸다. 부산으로 이사 온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다음 달이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은서는 미안한 표정이었다. 서울에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 일도 서울에서 기회가 더 많고. 태산이는 이해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저는 어떻게 하죠? 태산이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같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말마다 오시거나. 선택은 태산이의 몫이었다. 태산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부산 회사를 다시 떠나야 할까?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재훈이에게 전화했다. 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이 서울로 가.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따라가야지. 서울로 와. 예전 회사는 어렵겠지만 다른 곳 찾을 수 있어. 결심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선이었다. 부산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가족이 중요하지. 좋은 아빠네.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예전의 스캔들 때문에 대형 회사는 어려웠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기회가 왔다. 급여는 적었지만 괜찮았다. 아이들 근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사날 태산이는 은선의 집을 도왔다. 짐을 나르고 트럭에 실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녔다. 서울 가요, 서울. 민우가 소리쳤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아빠도 와요? 민성이가 물었다. 태산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도 곧 갈 거야. 너희 집 근처에서 살 거야.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서울에 도착해 은서는 강동구의 아파트를 구했다. 넓고 밝은 곳이었다.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다. 학교도 가까웠다. 태산이는 같은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태산이가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네요. 좋아요. 적당한 거리였다. 필요할 때 바로 갈 수 있지만 서로의 공간도 존중했다. 새 일상이 시작됐다. 평일에는 은서가 아이들을 돌봤다. 태산이는 퇴근 후 저녁에 들렀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줬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컸다. 아빠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렸어요. 민혁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와 네 아이, 그리고 옆에 아빠가 따로 그려져 있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태산이는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가족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함께 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서두를 필요 없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태산이 집에 왔다. 작은 집이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봤다. 아빠 팝콘 만들어줘요. 민준이가 졸랐다. 태산이는 웃으며 팝콘을 만들었다. 은서는 주말에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태산이가 아이들을 돌봐주니 가능한 일이었다. 고마워요. 은서가 말했다.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아빠니까. 태산이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기저귀를 갈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 태산이도 참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다른 부모들이 궁금해했다. 엄마 아빠가 따로 사세요? 한 엄마가 물었다. 은서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함께 키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도 이해했다. 태산이와 은서의 관계는 특별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협력하며 존중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 부부보다 나았다. 겨울방학이 왔다. 아이들이 스키장에 가고 싶어 했다. 다 같이 갈까요? 태산이가 제안했다. 은서는 망설였다. 가족 여행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결국 동의했다. 1박 2일로 강원도 스키장에 갔다. 펜션을 2개 빌렸다. 은서와 아이들이 하나, 태산이가 하나. 함께 있었지만 각자의 공간도 유지했다. 스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태산이와 은서는 웃었다. 처음 타는데 잘하네요. 은서가 말했다. 당신 잘 가르쳤어요. 태산이가 대답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예전의 적대감은 사라졌다. 저녁에 함께 식사했다. 긴 테이블에 6명이 앉았다. 아이들이 떠들고 웃었다. 태산이와 은서도 편안하게 대화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엄마 아빠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민성이가 물었다. 은서와 태산이가 서로를 쳐다봤다. 은서가 대답했다. 응, 우리는 가족이야.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아이들은 만족했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랑과 관심이 중요했다. 그것은 충분히 있었다. 태산이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서가 말했다. 좋은 여행이었어요.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가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네, 그래요. 집 앞에 내려주며 태산이가 물었다. 내일 저녁에 같이 먹을까요? 아이들이랑.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산이의 제안에 은서는 웃었다. 요리 실력 늘었어요?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그날 밤 태산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가족 여행을 갔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했다. 은서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아이들도 행복해 보인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 봄이 다시 왔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준비를 했다. 1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태산이는 이제 아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학교 운동회에도 참석했고 하계회에도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태산이는 영상통화로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주중에는 바빴기 때문에 영상통화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아빠 오늘 뭐 해요? 민우가 물었다. 청소하고 빨래하려고. 너희는? 태산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엄마랑 영화 보러 가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재밌게 보고 와. 무슨 영화 보는데? 아이들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태산이는 행복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좋았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아빠도 같이 가요. 민성이가 제안했다. 태산이는 은서를 쳐다봤다. 화면에 그녀가 보였다. 괜찮으세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세요. 같이 가요. 영화관에서 만났다. 6명이 나란히 앉았다. 애니메이션 영화였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태산이는 영화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좋았다. 은서도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팝콘 더 먹을래? 태산이가 물었다.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팝콘을 건네며 손이 스쳤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다. 영화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 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다. 많이 먹어. 태산이가 아이들 접시에 반찬을 덜어줬다. 은서도 물을 따라줬다. 자연스러운 팀워크였다. 엄마 아빠, 우리 다음 주말에 뭐 해요? 민성이가 물었다. 은서와 태산이가 서로를 쳐다봤다.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은서가 물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태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표 구할게요. 같이 가시겠어요? 은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다.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와, 놀이공원이다. 식사 후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다. 태산이와 은서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은서가 물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괜찮아요.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당신은? 태산이가 대답했다. 저도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다. 고마워요. 태산이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은서가 물었다. 기회를 줘서, 용서해줘서. 제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어요.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정말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태산이는 감동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평생 노력할 거예요. 태산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믿어요. 그 말이 태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현관 앞에서 은서가 말했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태산이는 놀랐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편안한 집이네요. 태산이가 말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집이에요. 은서가 대답했다. 태산이는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없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있을게요. 태산이가 약속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믿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일 이야기, 미래 계획. 시간이 늦어져 태산이가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은서가 문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가요. 다음 주말에 봐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산이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은서와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었다. 친구는 아니었지만 동반자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태산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있어서요. 제 삶의 이유예요. 점심시간에 아이들 사진을 보았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다. 네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볼 때마다 힘이 났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진을 보면 버틸 수 있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다. 주말에 만날 때 줄 것이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다. 아빠가 사왔어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자기 전에 인사하려고 아이들이 잠옷을 입고 있었다. 아빠 잘 자요. 4명이 동시에 소리쳤다. 잘 자 얘들아. 좋은 꿈 꿔. 통화를 끊고 태산이는 침대에 누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천국이었다. 그때는 혼자였고 외로웠다.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네 아이가 자신을 기다렸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아빠를 구했어. 태산이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태산이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악몽 대신 아름다운 꿈을 꿨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고 행복한 꿈을.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것이다. 평생 함께할 것이다. 여름이 시작됐다. 아이들의 첫 학년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다. 태산이는 휴가를 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은서도 동의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들 돌보기 힘들거든요. 첫날 태산이는 아침 일찍 은선의 집에 갔다. 열쇠를 받았다. 비상시를 위해서였다.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은서가 말했다. 신뢰의 표시였다. 태산이는 그 열쇠를 소중히 여겼다. 얘들아, 아빠랑 뭐 하고 싶어? 태산이가 물었다. 민성이가 대답했다. 수영장 가고 싶어요. 나머지 아이들도 동의했다. 그럼 수영장 가자. 준비해.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물총, 싸움도 하고 수영도 가르쳤다. 민우가 물을 무서워했다.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을게. 태산이가 아이를 안아 물속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연습했다. 민우가 조금씩 용기를 냈다. 아빠 손 놓아도 돼요? 응, 해봐. 태산이가 손을 놓았다. 민우가 혼자 몇 미터를 헤엄쳤다. 했다. 아빠 봤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태산이는 아들을 들어 올렸다. 민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태산이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아이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아빠의 역할이었다. 점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다. 집에서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눴다. 아빠, 우리 내일은 뭐 해요? 민혁이가 물었다.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박물관 가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좋아. 과학박물관 갈까? 아이들이 박수쳤다. 태산이는 계획을 세웠다. 매일 다른 활동을 하기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저녁에 은서가 퇴근했다. 오늘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수영장 갔어요. 민우가 수영 배웠어요. 민우가 신나게 말했다. 은서는 놀라며 아들을 안아줬다. 정말 대단한데? 태산 씨가 잘 가르쳤어요. 은서가 감사를 표했다. 태산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즐거웠어요. 은서는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같이 드실래요? 괜찮아요? 태산이가 물었다. 네, 어차피 많이 만들었어요. 은서의 대답에 태산이는 남았다. 6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내일은 박물관 가요. 민성이가 신나게 말했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재밌겠다. 사진 많이 찍어 와.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다.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식사 후 태산이가 설거지를 도왔다. 제가 할게요. 은서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했다. 요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은서가 말했다. 제가 고마워야죠. 아이들과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아빠니까. 은서의 말에 태산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 다음 날 박물관에 갔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전시물을 봤다. 아빠, 이거 봐요. 공룡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태산이는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야. 아주 큰 공룡이었어. 무서워요? 민혁이가 물었다. 옛날에는 무서웠겠지. 하지만 지금은 없어. 걱정 마. 태산이가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다. 점심은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다. 아빠, 나중에 커서 과학자 되고 싶어요. 민성이가 말했다. 그래, 멋지다. 아빠가 응원할게. 태산이는 아들의 꿈을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잠들었다. 택시 안에서 조용했다. 태산이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놓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은선의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다. 조심스럽게 옮겨서 이불을 덮어줬다. 은서가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했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은서가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잘 키워줘서. 태산이가 대답했다. 이제는 우리 함께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태산이는 그 말이 좋았다. 우리. 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은서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요? 저를 완전히 용서했어요. 은서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상처가 깊었거든요. 태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아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노력할게요.
태산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은서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인정이 태산이에게는 큰 힘이 됐다. 일주일의 휴가가 끝났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사진관에 갔다. 가족 사진 찍자. 태산이가 제안했다. 은서도 동의했다. 좋아요. 기념으로 사진관에서 6명이 함께 섰다. 사진사가 말했다. 좋은 가족이시네요. 웃어보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의 모습. 사진을 받아들고 태산이는 눈물이 났다. 이거 제 보물이에요. 은서도 감동받았다. 우리 모두의 보물이에요. 아이들도 사진을 보며 좋아했다. 우리 가족이다. 그날 밤 태산이는 집에 돌아가 사진을 벽에 걸었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날 것이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태산이는 감사했다. 모든 것에 감사했다. 두 번째 기회를, 은서의 인내를, 아이들의 사랑을, 엘리자베스 어머니의 지지를,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감사합니다. 태산이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늘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감사한 마음이 중요했다.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은서와 협력하며 가족을 만들어가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진심이면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졌다. 아이들의 생일이 다가왔다. 4명 모두 같은 날 태어났다. 7살이 되는 해였다. 은서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고 싶었다. 집에서 작은 파티할까 해요.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산이가 즉시 말했다. 장식이랑 음식 준비 같이 해요. 은서는 고마워하며 동의했다. 좋아요, 같이. 준비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함께 파티용품을 사러 갔다. 풍선 초대장 케이크 장식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랐다. 이거 어때요? 은서가 공룡 모양 풍선을 들었다.